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감도에 따른 필름의 종류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감도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죠. 빛에 반응하는 속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사진을 카메라에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능이 진짜 뭐 헤아려 보지도 않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노출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건 제가 뭐 강의 시간마다 또 뭐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을 이루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이 노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포토그래피라는 원 자체도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출을 결정해주는 기본적인 게 감도고, 이 감도는 디지털 감도하고 필름 감도도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필름 감도는 감도에 따라 또 종류가 중감도, 저감도, 고감도, 거기에다 또 고감도, 뭐 초저감도도 있긴 하지만 초저감도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단 초고감도 해갖고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감도에 따른 필름의 종류인데요. 이 디지털 사진에서는 촬영 공간의 빛의 강도, 빛의 강약에 따라서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나 자기가 원하는 조리개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감도 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게 디지털 사진의 감도라고 얘기하면은, 이 필름 사진은 그게 아니고, 필름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도에 따라 뭐가 틀려지냐면 입상성이라는 게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고감도로 갈수록 입자가 굉장히 크고 거칠어지는 조립자가 되는 거고요. 감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굉장히 고와지는 곱고 세밀해지는 밀입자, 초밀입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사진의 필름의 특성 중에 입상성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런 입상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 효과에 맞는 감도를 설정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하고는 그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로 세 가지 종류,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도가 필름 사진의 감도는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감도가 25입니다. 25가 가장 낮은 감도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0까지, 좀 더 가격이 비싼 디지털 카메라에는 50까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100이나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비싼 카메라들, 이 카메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장난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감도값을 조금 더 낮춘 게 있지만 25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필름 사진은 25가 최저감도입니다. 최저감도인데요. 과거에는 코닥이 가장 일반적으로 필름 사진 시장에서 활동할 때는 테크니컬 펜이라고 해서 25짜리가 있었고, 파나토믹 X인가, 이것도 오래돼서 파나토믹 X라고 해서 감도 32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로라이에서 나오는 RPX25는 제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필름 중에 가장 감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샘플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 이 코닥에서 나왔던 테크니컬 펜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기가 막힐 정도의 아주 초밀입자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 이 저감도 필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자가 상당히 곱다라고 얘기했죠. 거기다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섀도우 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 관용도라는 게 있는데, 노출 관용도라는 건 빛의 가부죠. 그러니까 필름에 들어오는 빛이 많다든가 빛이 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허용하는 포용 범위를 우리가 관용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용도 폭이 상당히 좁은 게 있죠. 저감도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저감도 필름은
이 노출을 좀 더 신경을 아주 세세하게 신경을 써줘야 노출에 따른 실패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약간 까다로운 필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상성이 곱다라는 거 하나 하고 콘트라스트가 좀 강하다라는 거 하나 말고 이 노출 관용도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필름이 이 로라이 감도 25짜리 필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크니컬 펜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로 관용도 폭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여차하면 오버가 되고 여차하면 아주 부족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센시티브한 필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필름 시장에서 필름 사진 시절에서는 로라이에서는 필름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로라이라는 브랜드는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카메라 명품, 독일제 카메라의 명품 브랜드가 로라이인데 이 미국의 독일의 유럽의 독일 거였죠. 아그파라는 이 코닥보다도 먼저 시작했던 그런 그 필름이나 이 화학약품 만든 그런 사진 재료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체였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문을 닫았죠. 근데 지금도 아그파라는 브랜드 포장으로 필름이 몇 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 로라이가 그 아그파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수해서 브랜드만 로라이로 바꿔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걸 뭐 또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로라이라는 회사에서 다양한 감도의 다양한 종류의 필름들을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닥이 없어진 자리에 로라이가 뭐 코닥만큼의 그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다양한 종류의 필름이나 이런 거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또 필름 사진에 희망을 주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저감도 25 정도는 초저감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감도를 100이라고 기준을 줍니다. 100하고 200. 예, 감도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100, 200을 중감도라고 얘기하고 100보다 낮은 감도를 저감도라고 얘기하고요. 200보다 높은 감도를 고감도라고 얘기하는데 64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짜리로 있었는데 지금은 64나 32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 그러면 25. 그래서 25는 초저감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감도가 가지고 있는 필름의 특성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상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초밀입자, 굉장한 디테일이나 선명도가 뛰어난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감도 필름이다. 거기에다 콘트라스트가 상대적으로 중감도나 고감도에 비해서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출 관용도 폭이 좁기 때문에 노출을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이 저감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감도라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하고 200을 우리가 중감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12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필름들은 메가진이라고 그랬죠. 이 필름 껍데기 이 메가진에 감도가 써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숫자가 감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일포드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된 영국 제품입니다. 영국 제품이고요. 흑백만 주로 생산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흑백 필리, 흑백 약품, 흑백 이라지 거기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칼라 이나지라고 해서 시바크롬이라는 아주 칼라 이나지의 아주 대표적인 특수 이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고품질 하이 퀄리티의 그 시바크롬이라는 걸 만들어서 칼라는 유일하게 그거 하나 했고 나머지 제품들은 전부 다 흑백만 한 아주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흑백 브랜드다. 그래서 이 코닥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나지는 일포드 걸 많이 썼어요. 이 이나지 자체도 그 톤이 있는데 그게 냉조, 온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드 톤, 웜 톤 이렇게 되는데 이 일포드 이나지가 웜 톤에 가까워요. 같은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해도 좀 따뜻한 블랙 앤
YC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 좀 맞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포드 이나지를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근데 코닥은 콜드톤이라고 해서 같은 블랙 앤 화이트인데도 굉장히 찹니다. 청색이 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찬 느낌이 강해서 이 코닥 이나지는 별로 선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필름과 이 케미칼 약품 쪽은 코닥이 일포드를 월등히 앞섰죠. 월등히 앞서서 뭐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일포드 브랜드는 디지털 페이퍼도 만들면서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생산 판매했던 모든 필름, 모든 이나지 약품들이 지금도 생산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충무로나 이렇게 사진 재료상에 가면 그 모든 일포드 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 FP4라는 게 이 일포드 필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중감도 필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닥에서는 프로섹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125짜리 지금은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포드에서는 그와 똑같이 FP4가 감도 125짜리, 그러니까 이 노출로 봤을 때 3분의 1 스텝 정도 100보다 좀 높은 거죠. 노출 조절, 우리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도 3분의 1단계씩 이렇게 조절이 돼 있는데 그 정도라 실질적으로 소형 필름에서는 노출차가 거의 100이나 125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설정된 감도는 125다. 그래서 중감도는 뭐 이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입상성도 일반적이고 노출도 일반적이고 콘트라스트도 그냥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그런 콘트라스트를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게 중감도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특징이 이렇게 강한 거는 없지만 가장 무난한 형태의 감도가 100이나 200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흑백 필름으로 125짜리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중감도 필름이고요. 이 중감도 200보다 높은 걸 우리는 고감도 필름이라고 그래서 202가 이게 배로 증가감 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 125짜리도 있고 아까 뭐 저감도에서 32짜리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200, 400, 800 이렇게 넘어가는데 320도 있어요. 320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감도 하면 400부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0. 400에서 가장 대표적인 흑백 필름으로는 코닥에서 트라이엑스라는 필름이 있는데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엑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일포드에서는 그 FP5인가 FP5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FP4는 125고 HP5군요. HP5라고 해서 일포드에서 나오는 400짜리 필름이 있고요. 코닥에서는 트라이엑스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름 종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나오지만 티맥스라는 필름이 있고요. 티맥스 400도 있고 티맥스 100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포드에서는 델타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 100, 델타 400.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흑백 필름을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아무튼 400짜리에서 이 고감도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입상성이 굉장히 크고 거칩니다. 그러니까 초저감도, 우리가 중감도는 미립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감도는 초미립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입상성이 고감도는 조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크고 거칠어요. 그래서 섬세한 표현이 아닌 굉장히 좀 거칠고 이런 느낌의 표현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다 그러면 고감도 필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조립자가 더 점점 크고 거칠어집니다. 입상성이 어떤 면에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저 고감도 필름이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사진에서는 감도를 올린다고 해도 이렇게 그런 뭐 픽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노이즈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노이즈. 근데 요즘은 많이 기술적으로 개선이 돼서 웬만큼 감도를 올려도 노이즈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필름에서는 400을 지나쳐서 뭐 800, 1600 이렇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일상성이 거칠어져서 이게 세부 묘사의 정밀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400부터 나온 것도 그 다음에 이 노출 관용도는 저감도하고 틀리게 관용도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좀 덜 들어오든지 빛이 좀 과하게 들어와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고감도 필름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감도보다는 좀 노출 측정하는데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감도 필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 중에 최고감도는 3200짜리 필름이 있습니다. 3200짜리가 얘는 지금 ISO라고 돼 있지 않고 P3200 돼 있잖아. 이 P라는 건 푸시입니다. 그래서 증감용 필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증감. 그러니까 특수 현상이죠. 특수 현상. 그러니까 정해진 감도가 3200이지만 3스텝 정도까지 증감이 가능합니다. 6400, 12500, 그다음에 25000까지 증감이 가능한, 그래서 뭐 당연히 현상 시간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TMX라는 필름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도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코닥의 대표적인 필름이 TMX 필름이다. 그래서 이거는 ISO가 설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감도 표시가 그냥 다른 표시처럼 ISO-DIN 이런 식으로 감도를 표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그러니까 DX 코드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DX 코드 있지 않습니까? 요 3200짜리는 DX 코드가 없이 증감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고 입상성이 굉장히 크고 거칩니다. 근데 이 TMX 필름은 좀 틀려요. 다 일반적인 만약에 3200짜리 필름이 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3200짜리 필름보다는 입상성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3200짜리 필름은 없고요. 3200은 이 TMX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포드에서 나온 델타 3200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감용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름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필름에서 특히 흑백에서입니다. 칼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600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흑백 필름은 지금도 3200짜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델타 필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백 필름이고요. 그래서 노출 가용도가 훨씬 더 넓겠죠. 아까 고감도는 저감도보다 넓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초고감도이기 때문에 노출 가용도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고감도일수록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차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이 단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예요? 고감도, 특히 초고감도 필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은 필름은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초고감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감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어서 자기가 촬영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는 감도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꼭 빛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값을 찾기 위해서 감도를 바꿔주는 게 아닌 이미지 표현에 하나의 그런 비중을 두고 감도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필름 이것도 흑백 칼라 또 동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흑백 칼라 같은데 이 감도 범위는 지금 말씀 25에서 3200까지는 흑백 필름 위주고요. 칼라 필름도 초저감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잘 안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100, 200, 40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칼라 필름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도별 필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